오늘 파재배법 이렇습니다. 대파는 다른 작물하고 틀려서 작년 그렇게에는 한 평당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를 따르는 제가 가르치는 그 농가는 저를 따르는 농가는 평당 4만 원을 받았습니다. 22,000원 받을 때 4만 원 받았어요. 작년에 올해 금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맨 처음에 시작이 6,000원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가르친 제자는 7만 평을 했는데 12,000원, 14,000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대파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 신안에서부터 강원도까지 물건을 해놓으면 반드시 사간다. 다른 것, 양파나 마늘은 물건을 해놔도 사가지를 않습니다. 제가 8년 이상을 대파를 강의하면서 목포대학교에서 1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강의하면서 대파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상인들한테 팔릴 수 있는 대파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 싸움인데요. 그만큼 뭔 소리요? 돈이 되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났어. 면적이 줄었어. 이거하고는 대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넘기기 전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상인들이 여러분의 대파를 사줄 때 한 평에서 일반 가격보다 배로 쳐준다 이런 경우는 평당 얼마 정도가 수확돼서 나오느냐 20kg에서 22kg가 나옵니다. 20kg에서 22kg가 생산돼서 나와요. 그런데 6,000원 그 절반 가격으로 또 쳐다보지도 않고 끝까지 지나서 연을 넘어가서 다음 해에 이제 부족하다. 올해 지금 상황이 그겁니다. 제대로 안 키워놨기 때문에 늦게까지 가고 이제 파종에 들어가는데 이제서 팔 일은 그런 대파를 안 만들려면 그 대파는 어느 정도 나오느냐 수확을 딱 했었을 때 여러분 밭에서 상인을 오게 하려면 일반 사람들은 평당 수확하는 이 대파의 양이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약 8kg에서 11kg 정도 나옵니다. 11kg 이상이 나오면 그때부터 상인들이 여러분 집에 와서 대파를 사갑니다. 이게 대파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어가지고 파종을 해가지고 정식 들어가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이 대파는 평당 20kg가 넘겠구나 이러면 대파는 성공한 것이고 그 20kg를 못 만들어 버리면 대파는 끝나는 겁니다. 그냥 보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kg 이상 되게 25kg까지 빼내기 때문에 그게 이 대파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대파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상인들이 이렇게 된 대파를 보면 절반은 사주고 절반은 안 사줍니다. 어떤 경우는 사주고요. 어떤 경우는 안 사줘요. 이건 뭐냐? 여러분 밭에 뿌리응애나 고자리팔이나 총체벌레나 진딧물이나 이것들이 오기 때문에 농약을 독하게 뿌려버리면 농약 독을 받아서 살충제 독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 하는 표시입니다. 살충제 양을 많이 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지금은 이 현상이 나오게 되면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이걸 수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제 출하를 못 오게 하거나 출하를 지연을 시킵니다. 당신껏 이 대파는 한 달 반 있다가 이 판매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단속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포인트는 뭐예요? 이것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내 밭에 이 벌레약을 안 써도 되게 그렇게 재배할 수 있느냐?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을 2시간 반 동안 강의해야 되는 주요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파는 첫 번째가 뭐냐? 온도가 20도 이상이 돼버리면 대파는 재배할 때 온도가 20도 이상이 돼버리면 정상적인 생육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됐었을 때 비는 안 오고 30도, 35도가 올라가게 되면 대파가 온도에 못 견디기 때문에 자기 뿌리를 잘라버립니다. 두 번째는 온도가 높았었을 때 이 모래땅이에요. 모래땅이기 때문에 왜 모래땅을 하느냐? 뿌리가 숨을 잘 쉬기 위해서 모래땅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모래땅이기 때문에 일반 비료를 써버리면 비가 왔었을 때 다 아래로 내려가 버립니다. 모래땅에서 비료가 안 내려가는 비료가 있습니다. 그 비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거냐? 이게 대파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유기질 비료의 과다 시비입니다. 여러분 책자를 보시게 되면 유기질 비료를 대파에 쓰는 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양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땅을 기술센터에다 보내가지고 거기에 비료가 어떻게 들어지느냐. 12처방서에 보면 그 12처방서에 얼마만큼의 퇴비를 넣어주세요 있습니다. 근데 나는 내 땅에 이 토양검사를 안 했다. 이런데 퇴비를 넣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합니다. 이 유기물 함량에 따라서 2톤이나 1.5톤을 줍니다. 12처방서에 나왔었을 때 2.5톤으로 나왔다. 이러면 2.5톤을 공급해 주시는 게 아니고 2톤만 줍니다. 대파, 쪽파 이런 것들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배추는 유기물 함량이 틀려요. 유기물이 덜 들어간 거, 더 들어가는 거. 이제 아예 유기물이 높은 게 있습니다. 아예 유기물이 높은 거는 이 우원 같은 경우는 유기물 함량이 훨씬 더 높아요. 근데 유기물 함량에 따라서 대파 쪽파는 2톤에서 1.5톤을 준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다른 사람은 20kg가 평에서 나오는데 나는 10kg밖에 안 나오더라. 수확량이. 이렇게 되면 우리 농가는 질러버리면 됩니다. 많이 넣어버려요. 많이 넣으니까 대파는 죽습니다. 물 줄 때마다 더 준 비료가 1.5톤을 줘야 되는데 2톤, 3톤을 주면 더 준 500kg나 1.5톤에 의해서 물 줄 때마다 뿌리가 녹아버립니다. 또 비가 오게 되면 이 비료가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갔다가 어쩐다. 이 6월달, 7월달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물을 주면 이 대파가 삶아져 버려요. 물을 줄 수가 없어. 저녁에 잠깐 줘야 되는데 물을 안 줘버리면 저 아래로 내려갔던 비료가 땅 위로 또 기어 올라옵니다. 뭐 때문에? 물을 안 주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을 안 주면 땅 위로 저 밑에 2년 전에 3년 전에 내려갔던 양분이 기어 올라와요. 그래서 그때 재수없게 비가 50mm, 오래간만에 비가 50mm, 70mm 이렇게 오면 장애를 안 받는데 그냥 10mm나 20mm 왔다 이러면은 대파가 죽어버립니다. 뿌리 부분까지 그 고농도, 여러분이 이 양보다 더 준 비료가 뿌리를 쳐버려요. 그래서 임자도의 대파들이 죽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1.5톤, 2톤 조락이 있었을 때 이렇게 줘야 되는 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 여기서 이 달라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자료에 볏짚 퇴비가 적어져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는 볏짚 퇴비가 빠져버렸어요. 여기에 적어져 있지만 그 차이를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즉 올해부터는 2019년도부터는 석동퇴비나 덤분퇴비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돼요. 석동퇴비로는 볏짚퇴비가 1.5톤 조락했었을 때 석동퇴비로는 1.5톤 그대로 갑니다. 덤분퇴비는 330kg를 주는 거고요. 닭동퇴비는 255kg를 줍니다. 혼합가축분퇴비는 석동은 28%, 덤분은 22%, 개분은 19%로 되는 거는 540kg를 줍니다. 이제 더블인으로 주실 때는 3종 벽비인 더블인으로 주실 때는 171kg가 들어갑니다. 이 1.5톤을 줄 때 말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양보다 많으면 내 밭에 소금을 뿌려놓은 것이 되니까 이 양 이상은 주지 말아라. 제가 네덜란드나 스페인이나 칠레 가서 비료 교육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주라는 양의 80%만 공급을 해줘라. 그런 다음에 비료가 부족한 것 같다. 이러면 비료를 더 주면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양을 주라고 하면 이 양보다 더 줘버립니다. 보통 때는 괜찮습니다. 비가 많이 온 해에는 쉽게 내려가니까 괜찮은데요. 이 비료를 내 땅에 살포를 하고 난 다음에 비가 왔었을 때 아래로 내려가니까 괜찮은데요. 만약에 올해 지금 1월달부터 3월달까지 비가 안 와서 애먹은 것처럼 작년 같았으면 보리가 30cm 이상은 커야 되는데 아직도 땅바닥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 해에는 많이 줬다, 이것보다 더 줬다 이래버리면 이 대파 6월달, 7월달에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2톤 이상은 절대 공급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유기질 비료를 주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이 유기질 때문에 모든 사단이 생깁니다. 20kg를 못 만드는, 내 한 평에서 대파를 수확을 할 때 20kg 이상을 못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물하고 이 비료입니다. 여기서 비료를 밑에 적어져 있습니다. 유기물 함량이 높은 땅에는 개분을 쓰지 마세요. 덤분도 쓰지 마세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나라에서 한 겁니다. 농업과학원에서 이렇게 가라.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 지금 여기에 유박비료가 없죠? 유박비료를 써버리면 15kg 이하로 무조건 떨어져 버립니다. 미숙태비를 써버리면 20kg 절대 안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이 양을, 이 유기질 비료를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 대파가 확실하게 바꿔져 버립니다. 그래서 임자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다른 비료 설명을 안 합니다. 이 비료 설명만 주로 해요. 그러고 나서 7월달, 8월달 되면 놀래버립니다. 아,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땅에다가 물을 주게 되면 이 비료가 녹아져서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하는데 이 양보다 많으면 뿌리를 하얀 백색 뿌리가 될 것을 갈색이나 검정색으로 보내버립니다. 그 죽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싫어하는 병이 달라듭니다. 병이 달라져요. 벌레가 달라듭니다. 자, 두 번째는 왜 그러느냐? 내가 물을 주고 나서 물을 빼버리면 새뿌리가 기어나옵니다. 새뿌리가 커지게 돼요. 새뿌리가 커지게 되려면 땅속에 산소를 가지고 이렇게 새뿌리가 기어나오게 되는데 이 비료가, 덜 썩은 비료가 넣어줘버리면 덜 썩은 비료가 그 뿌리가 나올 산소를 절반 이상을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25kg를 나올 때 10kg에서 15kg에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 상인들이 여러분 집으로 오지 않아요. 더 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잠깐만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대파가 상인들이 사주지 않는 대파입니다. 상인들은 밭에 갔었을 때, 대파밭에 갔었을 때 뭐를 보느냐? 이빨 빠진 거를 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비어 있어요. 여기. 이것이 타게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안 비게 만들면, 대파는 수확을 할 때 지금 여 밑으로 70cm가 50cm 이상이 들어가져 있어요. 지금 이 상인이 여 밑으로 이렇게, 여 밑으로. 그래서 키까지 다 하면 1m 30, 1m 50 됩니다. 상인들은 대파를 살 때 두 개를 보고 삽니다. 크게는 세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요 틈이 비어 있느냐, 이빨이 다 박아져 있느냐, 안 박아져 있느냐. 두 번째는 뭘 보냐, 이 땅에서 올라와지는 이 하나의 폭에, 이 대에, 잎집이라고 하는데, 이 잎집, 잎 안 나와 있는, 요 밑에는 잎집, 요거를 엽초라고 합니다. 엽초 바로 밑에, 잎이 나와 있는 바로 밑에 이 직경이 3cm 가깝게 가져 있느냐. 그 두 개만 봅니다. 세 번째는 뭘 보느냐. 잎의 숫자를 봅니다. 무게가 한 평에 20kg 넘어버린 것들은 잎의 숫자가 7장에서 8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kg, 15kg 이하로 된 것들은 이렇게 수확할 때 잎의 숫자가 3장에서 4장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잎을 수확할 때 7장, 8장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따라가면 됩니다. 제일 빠른 방법이요. 그렇기 위해서는 내 땅에 또 이 대파가 어떻게 살게 할 거냐. 이렇게 송송송은 비어 있고요. 이 직경이 3cm가 안 돼요. 또 하나, 대파 잎수가 적어요. 네 번째는 뭐냐. 대파는 심어서 수확할 때까지 잎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거 뭐예요? 반듯하고 위로 서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잎이 하나나 두 개가 이렇게 누워버렸다. 이러면 대파 상인들은, 이것들은 안 사갑니다. 시작과 끝이 그거예요. 대파를 20kg 이상 되게 하려면, 평당 20kg 이상 되게 하려면 이 사진처럼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 2.5cm 이상 된 거. 그 다음에 포인트 뭐냐. 여기 엽초라고 합니다. 잎이 나와 있는 부분. 그게 짧아요. 이것들이 수확해 놓고 났었을 때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배 방법을 찾으면 오늘 여러분이 다 찾는 겁니다. 유기질 비료를 많이 주지 말아라. 두 번째는 화학 비료입니다. 대파밭에다가 비료를 주는 이유는 대파가 수확돼서 나가면서 양분이 빠져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내 땅에 유기물 함량이 적어서 비가 오게 되면 유기물이 이 비료를, 화학 비료나 이것들을 잡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비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땅에가 여러분이 대파 잘 자라라고 비료를 줬습니다. 줬는데 그 준 것이 어때요?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대표적인 게 이 대파는 다른 작물보다 인산 요구도가 높은 작물입니다. 인산질 비료를 잘 먹는 작물이에요. 인산질 비료를 잘 먹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인산이
인산질이 내 밭에 넣어놨지만 못 먹는 거. 주라, 내 토양 검사를 해가지고 줬는데 못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토양이 산성으로 가버리면, 토양 산성 토양이 많이 들어있는 알루미늄이나 철분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이게 못 먹게 해버립니다. 또, 내 토양이 알칼리성으로 가버리게 되면 칼슘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인산이 땅에 있지만 흡수를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방해를 쳐버려. 그 방해 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 비료가 다 넣어줬어요. 12처방사상으로. 또 작년에 이렇게 하니까 제일 잘 되더라, 이 땅에서. 또 하나, 우리 동네에서 보니까, 팔금에서 이 방법으로 하면 돈을 많이 하던데, 이 방법으로 넣었어요. 비가 안 와버렸어요. 비가 있어야, 물이 있어야, 물을 공급해야 양분을 흡수하는데, 물이 없다. 이래버리면, 땅에 있어도 흡수를 못 해버립니다. 또 한 가지는, 내 땅에 물하고 양분을 먹게 하기 위해서는 땅 속에, 땅의 온도가, 지온이 18도에서 20도가 돼야 되는데, 너무 빽빽하게 심어버렸거나, 너무 드물게 심어버리면, 빽빽하게 심어버리면 18도보다 더 떨어져 버리고, 드물게 심어버리면 25도가 넘어버리기 때문에 양분을 못 먹어버립니다. 너무 많이 먹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커가면서, 대파는 한 달 간격으로 보통 줍니다. 비료를 여러분이 사실 때는, 화학 비료를 사실 때는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 뭐예요? 이 두 비료를 화학 비료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두 가지 비료를 화학 비료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 두 가지 거는 어떻게 되겠냐? 다섯 가지 양분이 오른쪽에 있어서는 한 덩어리 속에가 다섯 가지 양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비료를 화성 비료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왼쪽에 있는 비료는 한 포대 속에가 다섯 가지 양분이 있는데 색이 다섯 가지예요. 여러분은 오른쪽 비료를 사신가요? 왼쪽 비료를 사신가요? 이거이 여러분의 고추밭에서, 대파밭에서, 논에서 수량이나 품질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비료를 사실 때 이걸 아는 것이 비료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뭔 소리냐? 저는 오른쪽에 있는 이런 형태의 비료는 다섯 가지 양분이 한 덩어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주먹비료라고 합니다. 원래 이름은 화성비료예요. 화성비료. 그래서 이거를 비료를 만들 때 한 덩어리 속에다가 질소인산 가리, 황마그네슘을 같이 넣어가지고 내 대파밭에, 내 고추밭에, 내 논에 뿌렸을 때 똑같이 자라게 해줍니다. 똑같은 양분으로 들어져 있기 때문에.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왼쪽 비료는 배합비료라고 합니다. 배합비료, 다른 말로는 맞춤형 비료, 비비비료라고 합니다. 저는 이 비료를 손가락 비료라고 합니다. 질소, 하얗게 생겼습니다. 조그만하고 하얗게. 인산, 회색으로 생겼습니다. 칼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붕소, 백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섞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이 포대 속에서 만들 때,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 대파 재배하는 사람들의 평균 토양에 필요한 양을 이 덩어리 속에다 넣어놨어요. 이거는 어떤 거냐? 내 땅을 분석을 해가지고 내 땅에 맞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던져주게 되면 대파가 이걸 먹었느냐, 질소를 먹었느냐, 인산을 먹었느냐, 카리를 먹었느냐에 따라서 생육이 완전히 바꿔져 버립니다. 상태가 바꿔져 버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두 개를 고를 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병해충이 왔었을 때 방제가, 여기는 한 번 치면 똑같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병해충이 금방 되는데, 왼쪽 것은 들쭉날쭉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이 백색으로 되어 있는 이 입자는 내 밭에 딱 떨어지게 되면 75cm 정도로 움직입니다.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 입자는 2cm 밖에 안 움직입니다. 세 번째 빨간색으로 된 입자는 내 밭에 딱 뿌려주게 되면 56cm에서 65cm 정도 움직입니다. 비료마다 내 땅에 떨어졌을 때 움직이는 이 비료가 없어질 때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 작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20kg를 못 만들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비료 쓰고 계세요? 앞으로 어떻게 쓰실 건가요? 이게 이제 비료 주는데 중요 포인트입니다. 토양살충제의 과다 투입, 살균제의 과다 투입,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내 밭에
퇴비가 잘 썩은 퇴비를 썼다. 잘 썩은 퇴비를 썼다. 유박비료를 썼다. 미숙퇴비를 썼다. 에 따라서 미숙퇴비를 썼다. 유박비료를 썼다. 이러면 이 벌레가 여러분 팔금을 날아다니다가 보니까 먹이가 있어요. 유기질 비료 좋은 것들은 벌레가 한 마리도 안 달라듭니다. 여러분 밭에 오는 무름병이 어떻게 오는가요? 뿌리용해가 어떻게 오는가요? 고자리파리가 어떻게 오는 건가요? 이 세 가지 벌레가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옵니다. 잘 썩고 잘 분해된 것들은 내 밭에 비료를 줬었을 때 한 마리도 벌레가 안 옵니다. 벌레가 안 오니까 뿌리가 잘 치고 나가서 20kg 이상의 이 대파를 수확합니다. 그런데 덜 썩은 퇴비 이걸 써버리니까 이 벌레가 알을 까기가 쉬워요. 다음 세대를 많이 늘릴 수 있어요. 거기 와서 알을 깝니다. 그러다가 옆에 이 대파의 뿌리에 가서 뿌리를 건드려요. 그 뿌리 건든 것이 비가 와서 작년 재작년에 내 땅속에 있었던 무름병균이 와서 내 뿌리 부분을 다 녹여버립니다. 뭐 때문에? 벌레가 와서. 벌레가 왜 뭐려고? 다음 세대를 넘어가려고. 그래서 그거의 가해를 딱 한 데에 비가 왔었을 때, 동물은 상처가 났었을 때 이게 아물어지지만 식물체는 한 번 상처가 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이 빗물에 의해서 병균이 침입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연부병. 그 밭에 갔었을 때 지금 밭에 가보면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란 썩는 냄새가 나는, 그리고 밑에가 썩어버리는 연부병이 그렇게 오게 됩니다. 시작이 그렇게 돼요. 그거 안 오게 하려면 어떻게 돼? 퇴비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 병이 안 오는 퇴비로. 양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센터에 가서 제대로 12처 방사를 받더라. 여러분, 또 물어봅니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냄새가 안 나는 무름병 같이 생긴 거 있어요. 그 병을 뭐라고 합니까? 양파밭에서, 대파밭에서, 마늘밭에서 이제 4월달, 오늘 지금 4월 1일인데요. 이제 지금부터 그 병이 생깁니다. 냄새가 나는 균을 무름병, 연부병이라고 하고요. 냄새가 안 나는 썩어 문드러지는 병을 춘부병이라고 합니다. 춘부병. 균은 똑같아요. 둘 다 세균성이에요. 세균성은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치료하는 약이 없어요. 더 번지지 말아라 이렇게 됩니다. 세균병은 반드시 벌레가 먹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벌레를 고자리파리나 선충이나 뿌리용해가 없으면 무름병이 없어요. 그래서 살충제 과다 투입은 무엇부터 시작한다? 퇴비 때문에 시작한다. 미량 요소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작물은 자랄 때 벼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심는 모든 작물은 13가지 공급 원소를 통해서 자라게 됩니다. 13가지 공급 원소를 통해서 자라요. 그 13가지가 질소 인상 카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칼슘하고 마그네슘하고 황이 있습니다. 그 6가지 성분은 내 작물이 자랄 때 열심히 줍니다. 근데 이 대파가 20kg 이상이 되려면 13가지 성분 중에서 제일 적게 준 것에 의해서 수량이나 품질이 결정이 됩니다. 내가 안 준 거. 또 비료 중에서 제일 비싼 비료. 그 비료가 미량원소 비료입니다. 붕소나 망간, 아연, 구리, 철, 몰리브덴, 염소. 이렇게 7가지 양분을 이 대파를 매년 최고 가격을 받는 사람은 그 비료를 3개월에 한 번씩 주셔야 됩니다. 그 비료에는 질소 현상 가리가 없어요. 그 비료는 3개월 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 밭에 3분의 1만, 4분의 1만 이 비료를, 미량원소 비료를 뿌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자라는가? 미량원소 비료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 뿌리의 양이 2배, 3배로 늘어나 버립니다. 그 다음에 잎이 늘어지지 않고, 여러분 늘어지는 대파밭에서 늘어졌다 하면은 상인들이 대파 안 사요. 상인들이 지금 돌아다닌다 이러면 잎이 서버리는 비료가 있어. 그 비료가 미량원소 비료예요. 그 다음에 온도가 20도 이상이 돼버리면 장애가 심하다. 또 물을 줬다 안 줬다. 온도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물을 줘버리면 뿌리가 삶아져 버리니까 물을 잘 안 줘요. 이 뿌리 위에서 하얀색으로 된 거를 연백부라고 합니다. 이 연백부의 길이를 50cm에서 70cm로 만들어내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이 키우는 대파의 포인트입니다. 근데 우리 전남에서는 2군데 지역에서는 연백부를 제대로 못 해갑니다. 대파로 유명한 데가 진도입니다. 그 진도는
대파밭이 자갈이 많아요. 자갈이 많다 보니까 이 북주기를 못합니다. 심을 때 깊게 심어요. 여수도 이 대파를 진도에서 배웠기 때문에 거기는 북주기를 할 수 있는데도 못합니다. 자, 북주기는 보통 3번에서 4번 하라고 합니다. 1차 북주기는 할 때 이 연백부에 일본 자료나 유럽 자료를 보면 1차 북주기를 할 때는 1차 북주기 심을 때 6cm로 심느냐 8cm로 심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연백부가 자라 올라오게 되면 흙으로 덮어진 부분에서 이 부분에 3분의 1 되는 부분에 덮어주세요 합니다. 그 덮어줄 때 일반 비료를 쓸 때는 흙 덮기 전에 비료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흙을 덮어줍니다. 다음번부터는 거의 한 달 간격으로 주게 되는데 한 달 간격으로 줄 때는 키포인트가 이렇게 엽초부 바로 아래에까지 줘야 됩니다. 북주기를 할 때 흙모으기 북주기를 할 때 이 연백부 위로 덮어버리면 이 대파는 제대로 못 자랍니다. 그거를 잘해야 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맨 처음 북주기는 흙으로 덮어진 것으로부터 이 연백부에 3분의 1 정도 되는 위치에 어떤 경우는 책에 따라서 틀려요. 어떤 경우는 5cm로 덮으세요. 어떤 경우는 7cm로 덮으세요. 어떤 경우는 15cm로 덮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다? 이 흙에 덮어진 데서 나온 곳에 3분의 1 위치에다가 덮어준다. 한 달이 지나면 요 연백부가 나왔었을 때 잎 바로 밑에까지 한 1cm 밑에까지 이렇게 흙을 덮어준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잎은 수확을 했었을 때 이게 반듯해야 되고요. 잎수가 제거를 했는데도 6개, 7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상인이 살 때 뭐를 본다고요? 이 엽초부 바로 밑에 있는 이 직경을 봅니다. 만져봤었을 때 그가 허성허성하냐 단단하냐. 또 하나, 이 잎의 색깔이 한 색깔로 돼 있어야 됩니다. 잎의 색깔이 한 색깔로. 뭘로 하냐? 비료를 앞에 설명드렸죠. 여러분이 사오시는 비료가 색깔이 5가지 색깔로 되졌느냐 한 색깔로 되졌느냐 이러면 한 색깔로 된 비료를 쓰게 되면 이 색이 잎색이 한 색깔로 돼 있어요. 또 밭에 가서 보면 들판에 가서 보면 한 색깔 비료를 쓴 사람들은 잎의 색이 제일 연해요. 근데 연하니까 병이나 벌레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없어요. 짙은 것들은 많아요. 5색깔로 된 비료를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그 5색깔로 된 비료는 내 밭에 주게 되면 40일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5색깔 지나는 비료는 40일이 지나면 없어져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하늘색으로 되는 한 색깔 비료는 70일에서 80일 갑니다. 그렇게 잎의 색깔이 또 하나는 잎이 서 있죠. 누워 있으면 안 돼요. 자, 잠깐 더 봅니다. 이게 이제 미량원소 비료입니다. 미량원소로 비료를 주면 차이가 상인들이 보는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죠. 이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두 번째는 엽초라 그랬습니다. 잎에서 줄기에서 잎이 나와 있는 부분. 요거 이 짧으면 짧을수록 저장성이 좋아요. 위에를 잘라버려도 저장성이 좋은데 여기를 보면 길죠. 이것들은 안 사요. 이빨이 다 박혀 있어도 안 사. 무게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금방 구별하실 겁니다. 이게 이 뿌리를 잘 내게 하고 키를 못 크게 하고 엽초를 두껍게 해주는 그 비료입니다. 이제 대파를 재배하는 방법인데요. 곱에 씨 뿌림을 하고 뭐가 50일에서 60일, 70일 이렇게 키워냅니다. 소금질을 하고요. 김매기를 하고 소금질을 하고 김매기를 하고 아주 신기에 들어갑니다. 아주 신기에 들어가고 북주기를 3번에서 4번 이렇게 하고 수확을 합니다. 북주기 전에 웃거름을 줍니다. 그래서 밑거름으로는 이 대파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저기 부산에서부터 여기 전라도 사람 말고 부산하고 강원도 사람 지금 대파 가격이 재작년에 가격이 제일 많이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재작년에 대파 가격이 많이 폭등을 해버렸죠. 왜 올랐어요? 태풍 때문에 그랬어요. 태풍. 우리나라 대파는 지금 이 충청도에서 수박을 겨울철에 심고 그 수박을 수확을 하고 나면 그 밭에다가 어마무시하게 되는 양의 이 대파를 심어버려요. 그래서 대파 가격을 뚝뚝 떨치는데 재작년에 그 충청도에 태풍이 와가지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파 가격이 확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일반적일 때 대파 가격을 하는 거는 이
연백부를 어떻게 길게 하느냐, 두껍게 하느냐, 엽초부를 줄이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겁니다. 대파를 모종 부석하고 키우는데 여러분 노지에다 키워요? 아니면 하우스에다 키우세요? 예. 이 노지에다 키울 때 비가 한 3일에서 4일 오고 나면 많이 죽어버리는데요. 어떻게 그걸 대처를 하신가요? 그거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모종을 기를 때 비가 3일에서 5일 정도 왔을 때, 연속해서 한 10일 정도 왔었을 때 이 모종을 살려내기 위해서 여러분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비가 오늘부터 3일간 계속해서 온다 이랬을 때 이 모를 살리는 게 액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비가 일주일 이상 비가 와가지고 양파모나 이 대파모나 이게 죽는다 이랬었을 때 10일 이상 왔었을 때는 이 하이그린이라는 이걸 씁니다. 비 오기 직전에 뿌려줘요. 그러면 이 모를 아주 짱짱하게 잘 길러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신안에서 저한테 사진이 온 겁니다. 신안에서 지도에서 사진이 온 거예요. 이렇게 고자리파리가 먹어버려가지고. 이 양파 모상은 맨 처음에 준비를 할 때 옆에 잡초를 모상 놓기 전에 잡초를 다 없애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물기를 빨리 타야 됩니다. 특히 여기 같이 물이 안 빠지는 지역에서는 바깥으로 물이 잘 빠져나오게 해줘야 됩니다. 오판 상태. 세 번째는 가능하면 묘상의 높이를 높여줘야 됩니다. 가능하면. 그래야 물이 물손 받았을 때 그나마 좀 빠져나가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임자도 겁니다. 18년 7월 15일 날, 7월 5일 날 앞에 태풍이 불어버렸어요. 태풍이 해서 두둑을 다 만들었는데요. 비가 와서 다 쓰러졌어요. 여기는 육당이라, 모래땅이 아니고 육당이라 이런 이름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물이 3일에서 4일 동안 안 빠져버리면 이게 이렇게 생육이, 물이 빠져버린 데는 잘 자라는데 물이 안 빠진 데는 생육이 5분의 1, 6분으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이 밭이 당시 2018년 당시 임자농협 조합장 밭입니다. 한 4만 평 정도 돼요. 여기 중에 이 부분만, 생육이 완전히 가버렸던 이 부분에도만 하이그린을 뿌렸어요. 그러고 나서 2주 있다가 가버리니까 지금 여기보다 넘어버렸어요. 피가요, 더 나쁘잖아요. 여기다, 이 나쁜 데만 뿌렸어요, 여기다만. 번답에다 뿌려줘. 예, 번답에서. 그렇게 번답에서 이렇게 딱 뿌리고 나서 2주 있다 가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차이가. 사진을 찍으려는데 못 찍게 해요. 그래서 못 찍어놨는데요. 그럼 이것 때문에 임자도에 하이그린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10몇 년 공을 들였는데 안 됐는데 이 한 방에 돼버렸습니다. 수확까지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된다. 토양산도가 6.5에서 7.0인데 일본 쪽은 알칼리 7.5 넘는 것도 있습니다. 7.0 넘는 것도. 파밤나방, 파총처벌레, 파진드물 이 병해충은 무엇 때문에 온다? 뿌리가 부실해서. 그 뿌리 부실하게 한 이유가 뭐다? 덜 썩은 퇴비를 써서. 또 너무 많은 양의 비료나 유기질 비료를 써서 뿌리를 망쳐버린다. 제식거리는 90cm에서 100cm다. 포기는 15cm에서 60에서 70cm 이상으로 커진다. 각각 뿌리가 산소 요구도가 크다. 이 뿌리를 딱 뽑아보면 내가 키워내는 작물이 뿌리가 붓다. 이러면 산소 요구도가 높다 이렇게 합니다. 뿌리에서 산소를 많이 요구하는 것들은 다른 작물보다 굵어요. 고추보다 이 대파가 훨씬 더 굵죠. 그래서 산소를 이렇게 요구도가 높으니까 또 하나는 뿌리가 깊게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 물이 안 빠지는 거하고 배수가 불량할 때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비료 농도에 민감한 반응을 일으킨다. 다른 것보다는 조금 내성이 있어요. 근데 어느 농도가 넘어버리면 그냥 잎이 다 없어지고요. 근데 대파가 재미난 게 뭐냐? 절반 가격밖에 못 온 사람들하고 절반 가격 때문에 2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 20kg 이상 나오는 데서는 뿌리를 가서 보면 여름철에도 3뿌리에서 5뿌리가 살아 있습니다. 근데 10만 원짜리로 될 사람들은 한여름철에 8월달, 9월달 더울 때 가서 딱 해보면 뿌리가 하나나 2개 들어있어요. 그 2개만 있어도 안 죽어요. 이 대파가 하여튼 힘이 좋은 것들입니다. 잎은 5일에서 8일 만에 하나씩 나온다. 보통 일주일에 하나씩 나온다 이렇게 합니다. 잎은 중요 포인트가 뭐라고요?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잎의 길이가 짧을수록 좋다. 폭은 넓을수록 좋다. 잎은 이렇게 서 있어야 된다. 누우면 안 된다. 누웠으면 지금 뭔가 잘못되고 하고 있다. 이걸 말합니다. 또 하나, 잎의 숫자는 많을수록 좋다. 많으면 뿌리가 많다는 증거다. 세 번째는
보다 입의 색이 연하다. 입의 길이는 짧아야 된다. 이 수량이 많이 나온 것들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의 폭은 넓을수록 좋다. 입수는 많다. 그래서 밭에 딱 가서, 한여름철에 밭에 딱 가서 보면, 이제 기약하러 갔었을 때, 이 상인들이 뭐를 보느냐. 입의 숫자를 봐요. 입의 숫자. 그 다음에 입의 색이 짙으면은 뿌리가 별로 없어요. 흙을 덮어주게 되면, 이제 죽어버리고 새로 나옵니다. 꽃입니다. 꽃이 나오는 거는 11매에서 12매가 됐을 때, 5도의 낮은 온도를 받게 되면, 이렇게 꽃대가 나와버린다. 양파 꽃대가 나올 때는, 대파 꽃대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자르면 안 됩니다. 대파꽃이 피기 전에 꽃대가 나왔을 때 자르면 안 돼요. 또 자르면 안 되고 어때요? 다 피기 전에 가서 비틀면은 빠집니다. 그쵸? 몰라요? 우리 그런 적이 없어. 예. 이제 이렇게 가서 다 펴면 이렇게 크는데 조그만하게 됐었을 때 위에 가서 돌려요. 그럼 빠져요. 근데 여러분 잘라버리면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래 대파 하시는 분들은 뭔 말인지 아실 겁니다. 온도가 이렇게 돼버리면 폭이 쳐지고 폭 쳐지면 이 가격이 떨어진다. 이 파의 땅입니다. 이제 이론으로 들어가면 양파나 마늘에 비해서 pH는 우리나라 것은 똑같이로 되어 있습니다. 유기물 함량은 양파나 마늘보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유기물 함량은. 그 다음에 인산은 양파가 제일 많고 마늘하고 파가 비슷합니다. 다른 작물에 비해서는 인산을 많이 먹는 작물입니다. 그래야 뿌리가 잘 나와요. 근데 이 인산은 포인트가 뭐냐? 중성일수록 중성 땅으로 가게 되면 인산이 흡수가 잘 됩니다. 중성 땅으로 안 간다 이러면 흡수가 잘 안 돼요. 인산이 많은 경우는 이 요구량보다 많은 땅은 가서 보면 유기질 비료를 2톤 쓰라겠는데 3톤, 4톤을 계속 써버리면 병해충도 많아지고 인산 함량이 높아지는데 문제는 뭐냐? 수확을 했었을 때 수확 기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늦어집니다. 또 표면이나 이런 것들이 거칠어요. 카리의 요구도는 다른 것보다 적습니다. 칼슘은 비슷하고요. 마그네슘이나 칼슘은 비슷한데 카리 요구도는 다른 백합과보다 덜 요구한다. 그 다음에 치환성 양이온량은 비슷하고요. 전기 전도도는 2 이하인데 제대로 잘 큰 것들은 0.7 정도 됐었을 때 잘 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료는 작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이 다른 사람은 평당 10kg 나오는데 15kg로, 15kg 나온 거를 20kg로, 20kg 이상으로 만들어주는 음식입니다. 이 비료는 밑거름이 있고 윗거름이 있는데 대파에서는 이 국내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대파에 밑거름을 줄 때 여러분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밑거름 어떻게 주시는가요? 원칙은 일반 작물을 재배할 때 원칙은 맨 처음에 소석회나 고토석회를 줍니다. 두 번째가 유기질 비료를 줍니다. 세 번째가 화학 비료를 줍니다. 화학 비료는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화성 비료와 배합 비료인데 이걸 잘 알아서 준다. 마지막으로는 미량원소 비료를 줍니다. 미량원소 비료를 주는 이유는 내 밭에서 수량이나 품질은 제일 적게 준 양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미량원소 비료를 준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주는데 대파에서는 내 밭을 장만을 해가지고 심기 전까지 주는 비료는 2가지밖에 안 줍니다. 원래는 4가지인데 2개밖에 안 줘요. 그 2개가 뭐냐? 유기질 비료입니다. 유기질 비료. 그 다음에 미량원소 비료. 이런 쪽으로 주게 됩니다. 유기질 비료나 미량원소를 주게 돼요. 그래서 그 미량원소 비료를 주고 나서 첫 번째 이 흙을 덮을 때, 이 화성비료, 파랗게 생겼던 화성비료를 살포를 해줍니다. 그때는 이 파랗게 생긴 화성비료가 종류가 3종류가 있습니다. 처음 줄 때는 엔텍 베이스라고 있습니다. 그걸 줍니다. 두 번째 주실 때는 엔텍 퍼펙트나 블루 슈페셜로 줍니다. 엔텍 퍼펙트나 블루 슈페셜로 줘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것들하고 비료 주는 방법이 틀리죠. 처음에 안 줍니다. 화학 비료를 여러분은 아마 처음에 주실 건데 이 엔텍을 쓰실 때는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8월달경부터 엔텍을 주시는데 엔텍은 다른 비료하고 다른 점이 뭐냐?
온도가 올라가도요, 기온이 올라가도 많이 울거져 나오지 않습니다. 지온이 떨어져도 울거져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양파밭에 가서 보면 여러분 앞에 또 넘어가는 무안으로 넘어가는 무안 쪽에 가서 보면 양파의 잎수가 여기는 7장에서 8장 이렇게 가는데 엔텍을 써버린 데는 지금 4월달 정도 되면 11장에서 13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도가 낮아도 먹어버린다. 온도가 높아도 적게 울거져 나온다. 이게 엔텍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2처 방사에 따라서 줘라. 이 엔텍 같은 걸 쓰게 되면 2번 보통 쓰는 횟수가 줄어든다. 건조한 토양에서는 물을 잘 줘야 된다. 물이 들어가야 녹는다. 그 다음에 관주용 비료를 추비를 해줘야 된다. 생육 상태에 따라서. 추비는 뭐를 온도가 높아지면 칼슘제 제제를 연면 시비를 자주 해줘라. 그러면 병 없이 칼슘제를 입에다 뿌려버리면 이 입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겨울 지나서 추위 지나서 봄으로 갔었을 때 두꺼운 대파에는 잎을 잘라봤을 때 잎 두께가 두꺼운 대파에는 녹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녹병 많죠? 녹병. 잎에가 노란색으로 새가 녹슨 것처럼 붙어 있는 거. 이 녹병약은 살포하실 때 탄저병약하고 살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탄저병약은 5일 간격으로 계통이 다른 것을 주시는데 이 녹병약은 한 번 주고 나서 한 10일 정도 있다가 주셔야 돼요. 5일 간격으로 이렇게 주지 않아요. 서서히 이 녹병약을 살포를 하시게 되면 병균이 있는 데 가서 이것이 이 위에를 약이 몸체가 역병균이 있는 거를 덮어버려요. 이 덮어놓는 데까지 빠르면 10일에서 15일 정도 지나요. 잡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살포를 해주시면 안 됩니다. 또 녹병이 왔을 때는 2가지가 달라요. 첫 번째는 잎의 두께가 얇습니다. 잘라보면 내 밭에서 녹병 와 있는 것들은 잎을 딱 잘라서 잎 두께를 보면 얇아요. 두 번째는 녹병은 양분이 부족했었을 때, 뿌리가 성하지 않을 때 이 녹병이 와버립니다. 내 밭에서 바로 옆에서 온거하고 안 온거하고 딱 뽑아보면 고추 탄저병이 그렇습니다. 고추 탄저병이 딱 왔었을 때 뿌리를 뽑아보면 탄저병이 와 있는 것들은 뿌리가 거의 없습니다. 새뿌리가 거의 없어요. 탄저병 안 걸린 것들은 뿌리가 많아요. 이 대파에서 녹병하고 녹균병은 그 차이가 있습니다. 뿌리의 양의 차이가 뿌리가 정상량보다 줄어버린다. 물을 잘못 줘서 비료를 잘못 줘서 이래서 돼버린다. 물이 안 빠져버려서 뿌리가 숨을 못 쉬어서 그런 다음에는 뽑아보면 녹균병 와 있는 것들은 5개라 가면 정상인 것들은 15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병이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